한 분의 귀한 손님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당이 합치면 튼튼한 양날개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젊은 개혁 세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오염이 빨리 되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저에게도 선배님 통합 통짜도 안 꺼냅니다. 중진들, 전직 대표, 당원들, 의원총회에서도 통합 통짜도 안 꺼낸다. 그리고 연대나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던 분이 유승민하고 만나서 바꿨단 말이에요. 당대표가 당이 소멸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당대표는 당을 살릴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 입으로 여러 번 이 제3당이 총선 민심이고 3당이 중요하다, 다당제가 중요하다고 해놓고는 왜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를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운 의원이 반대한다 그러면 그럼 자기도 속도를 늦추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초보 운전자의 난폭 운전이라고 보여지고 안철수 대표님 요즘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통합 승부수를 띄운 안철수 대표, 호남 의원들과의 결별 수순을 밟는 것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요즘 뭐 정치권의 가장 핫한 인물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신데 오늘도 아침부터 바쁘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아유,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디 전방부대 갔다 오신 걸로? 네, 일사단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장병들 격려차 그리고 감사 표현하러 갔습니다. 추운데 괜찮아요, 다들? 잘 지내요? 네, 뭐 씩씩하고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해드리고 당내 상황 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자, 통합, 재신임, 안철수 대표의 승부수가 과연 통할 것인가 하는 관심이 크시죠. 통합하면 지지율 최대 20% 나올 것이다. 그리고 통합 시 백의종군하겠다. 유라는 건 이제 유승민 대표와 당대표 경선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 되겠습니까? 저는 이태리 타올이 더 잘 보입니다. 이걸 제가 못 봤네. 이태리 타올. 통합당은 수도권 중심의 젊은 정당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대선 욕심, 지적은 어이가 없다. 지방선거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당 지방선거 출마 요구 있다면 받아들일 것이다. 까지가 이제 그동안에 하신 말씀들을 뭐 조금씩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말씀 나누면서 하시죠. 그리고 오늘 모시면서 사실은 의외로 편안해 보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참 전당원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음을 비우셔서 그런지 아무 일도 없는 표정이신데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요, 사실은. 그렇지만 또 당의 주인이 당원들이시니까 지금은 엄숙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안철수 대표를 만나면 어떤 질문을 할까 고심하다가 질문은 질문자 의도가 들어가고요. 마치 이정표처럼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방이 오가다 보면 진심을 알기가 사실 어려운 거가 많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질문이 오갔어요, 그동안 정치권에서. 그리고 극명하게 대립된 주장이 그냥 서로 아직도 대립 중이고 평행선을 달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철수 대표가 툭 터놓고 나는 사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걸 한번 시청자들께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지금 통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꺼낸 건 굉장히 절박한 심정에서입니다.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 상황 아닙니까? 제가 이제 애청자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그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지금 외교 상황도 어렵고 경제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어렵습니다. 정치권도 제대로 역할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민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개혁연합, 개혁 세력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뭐 수십 년간 지금 한국 정치사를 보면 3당 잔혹사라고 부를 정도 아니겠습니까? 3당이 원래 어렵습니다. 짧게는 1년, 아주 길어도 10년 넘기가 힘든데 항상 그 없어질 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연 확대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그래서도 저는 이제 우리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연 확대를 해야 되고 그 가장 좋은 파트너가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제 역할이 없어도 좋다. 이것만 하면 당이 이제 살 수 있고 이제 기반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외연 확대라고 그래봐요. 바른정당. 외연 확대라고 하면 단순히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지 기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지 기반을 넓혀나간다. 그리고 합치다가 저기 호남 의원들 다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여기도 통합하면 지지율 저 이야기는 사실은 그 여론조사 중에 하나를 인용한 겁니다. 뭐 누가 저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오늘 여론조사는 또 조금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확실한 것은 각자가 나뉘어져 있을 때 지지율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합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의원들도 정치인이니까 이제 국민들을 따라서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역들 반발하시지만 안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저는 그리고 또 최대한 설득할 생각입니다. 저는 또 지금 듣다 보면 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좀 수긍이 되는데 사실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를 훨씬 더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지금 오라고 그러셨던데요? 말없이 돌아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제일 큰 이견은 이제 호남 민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호남 민심이 이 통합에 대해서 반대가 많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럼 알아보자 이렇게 되신 거군요. 그러니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당 그 당원들이 50% 이상이 호남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일반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더 호남 민심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5시 기준 투표율이 16.96%. 16.96%로 박지원 의원 말씀하신 대로 증가 속도가 조금 둔화되는 것 같이 나오네요, 지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박지원 대표께서 당선되셨을 때 투표 참여율이 19% 정도. 그리고 또 제가 당선됐을 때 24%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둘 합치면 그런 추세들을 놓고 보면 정말 여러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다 이거를 지금. 알수 있는 수치다. 저도 참 의외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당원들의 당을 위한 걱정의 마음들이 반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가만히 말씀 듣다 보니까 의원들은 반발할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상을 하셨어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결과가 발표되면 누구나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당원들의 뜻을 제대로 잘 반영할 것인가 좀 더 이제 건설적인 논의로 옮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 다시 안 볼 것처럼 얘기하던데 정치인들은 또 금방 또 마음이 바뀌어요?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원이나 민심이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뭐 저 포함해서 다 따라가야만 할 겁니다. 안 대표도 다 그만두겠다, 따라가겠다 했으니까 상대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는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안철수 대표의 이런 정치적 결단마다 이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비선이 존재한다. 헛소문이에요. 제 손 잘 보이지 않습니까? 또 아재 개그하시. 그런데 뭐 정치인에게서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그건 국민들 민심 아니겠습니까? 알기 어렵죠, 민심. 그리고 또 저는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 그다음에 사무총장, 비서실장 이렇게 저희들 당직자 공식 라인을 통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그날 아침에 이제 저 의원총회 앞두고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셨죠?
전당원 그건 투표하자고. 사정이 있습니다. 예. 우선은 그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날 11시에 기자회견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 전날까지 대전을 마지막으로 전국을 다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의원총회가 잡힌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동안에 또 그 개인적으로 다 의견들을 다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견들 중에서 제가 정말 진정성 이 통합을 위해서 그게 제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당을 위한 것이라면 진정성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당대표를 내려놓는 거라고 그렇게 의견들도 몇 분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다 수용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의견을 수용한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의원분들께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에 어떻게 보면 뭐 정치 생명을 걸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어려운 결단이신데 지금 한 5년 되셨나요, 정치에? 5년 조금 넘었습니다. 무엇이 이번에 그렇게 확신을 드렸는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승부수를 던지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다당제의 중심축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20대 국회가 19대 국회까지와 예.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어떤 거예요? 국회 공전이 없다는 겁니다. 예. 즉 예전에는 이렇게 서로 대치하다가 싸워서 한 당이 나가버리면 예. 국회는 정지했습니다. 몇 달 동안 공전 그런 뉴스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20대 국회 와서 예. 한번 자유한국당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전되기는커녕 두 당이 남아 있다 보니까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짜고 했다 뭐. 그런데 그런 어쨌건, 계속 네. 그 공전되지 않고 국회가 돌아가다 보니까 예.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속된 표현으로 좀 뻘쭘해져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정부 여당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닌 게 예. 나머지 두 당이 반대하면 아무리 정부 여당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안 같은 경우 보면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게 다당제의 힘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또 생산적인 국회의 가는 방향에 있어서 예. 국민의당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소중한 다당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예. 국민의당은 계속 존속해야만 한다. 예. 그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던진 겁니다. 바른정당과 화학적 결합도 가능하다고 보고 하시는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공통점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다시 갈라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이 있어서. 그렇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워낙에 기득권 거대 양당과 이제 경쟁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예. 그래서 워낙 기득권 양당이 강고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예. 힘을 합쳐도 사실은 굉장히 벅차지만 예. 저희들이 똘똘 뭉쳐서 해나가면 네.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외연확장 오르는데 똘똘 뭉치니커녕 내부 분열이 심해가지고 호남 의원들은 그 좀 서운하실 것도 같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해대니 그 참 내가 왜 정치를 하나 자괴감이 들거나 그러진 않죠. 서운하기보다는 네. 조금 그 우려스러운 점들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비온 뒤에 또 땅이 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워낙에 뭐 이런 과정들이 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사상 한 번도 이루어 본 적이 없는 그런 결합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것이 완성이 되면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획을 긋고 네. 제대로 그 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당심이 이제 그 안 대표의 뜻을 따라 받아들여 주면 그럼 두 당이 합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 대표를 누가 해야 되나요? 일단은 또 여기도 어디? 뭐 백의종군이라고 네, 여기. 돼 있습니다만 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네. 제 욕심이 아니라 네. 당이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백의종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또 유승민 대표한테 양보해요? 그렇게 되면 네. 일방적으로 유승민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합의되는 사람이 네. 공동대표 또는 뭐 대표로 아니면 경선을 하든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손학규 대표 모시는 게 어때요? 지금은 아직은 그 생각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전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네. 그 만약에
제가 재신임이 되고 추진하라고 이제 명령하신다면 네.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고 논의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죠.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정치 그만두시죠. 그렇게 계속 양보하고 뭐 백의종군할 거면 뭐하러 정치하세요? 저는 이 정치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많은 국민들이 5년 전에 저를 정치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열망이 컸는가? 저는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정말 예. 그때는,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것 아니겠나 싶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처음 정치했을 때 초심 그대로 예, 예. 그 길을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상처도 많이 입으셨잖아요, 사실은. 아, 그냥 그렇지만 그만둬야지 할 때는 없으셨어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예. 제가 왜 정치가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예, 예.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예. 이 기득권 거대 양당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데 결론을 이르렀습니다. 아, 그걸 깨야 되겠다. 그래서 제 목표는 이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는 거고 예, 그래서 국민의당을 만들고 예. 이제 다당제가 되고 지금은 다당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보면은 5년 전보다 저희도 뭐 방송에서 뭐 하여튼 뭐 철수를 얼마나 외쳐야 되는지 몰라요. 아마 많이 서운하셨을 거요. 아유, 보면서. 아닙니다. 예. 그 무료로 컨설팅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요새 지금 보니까 굉장히 내공이 늘었다 할까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민심을 읽었다니 다 읽은 거죠 사실은 당심을. 그러니까 정치행위만 걸고 전당원 투표합시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작년 총선 때도 예. 저는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아.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그 제3당을 탄생시켜 주실 때다라는 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번도 사실은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네. 한 가지만 또 제가 편하게 설명드리고 말씀하십시오. 싶으면 예. 사실은 이 우리 통합당은 아, 요 부분. 네, 우리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기반한 당입니다. 예. 그런데 왜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세워주셨을까? 그 네. 이유는 든든한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정당이 되라. 그 아. 숙제를 지난 총선 때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그 숙제를 해결할 때다. 예. 그래서 든든한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예. 수도권의 지지까지 얻는 아. 전국 정당이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럼 만에 하나 호남 의원 탈당한다 그러면 가서 뭐 붙드시겠네요 이제 못 나가게. 저는 그 설득하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편하게 그냥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요 부분 얘기하실. 예, 뭐 이 부분도 지방선거. 서울시장 나가세요?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당에서 요구하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 있다면 네. 어떤 역할이든지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든 또는 재보궐선거든 어떤 역할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당대표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노회한 정치인 아니시라도 상당히 그래도 정치적으로 잘 피하시는데요.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시고 당이 요구하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서울시장 나가라 그러면 저는, 나가시겠네요. 저는 진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대로 항상 행동으로 옮겼었습니다. 예, 그만큼 민심을 떠받드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깊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예, 그럼 뭐 여기 다 하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이 부분도 그러세요. 제일 효율적으로 5개를 다 이제 꼽으셨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죠. 그럼 대선 예. 요 문제. 예. 사실 지금 1당이나 2당은 뭐 가만히 있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3당은 제대로 잘 외연 확장을 못하면 그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예. 이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런 예. 마당에 5년 후 대선까지 이렇게 머리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3당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대선 생각까지 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 저는 그 정도로 머리 나쁜 사람 아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돈은 잘 안 쓰신다면서요, 근데? 저 처음에 국민의당이 창당됐을 때 네. 그때는. 모든 비용을 다 제가 냈습니다. 그래요? 현역 의원들 10,000원 한 푼도 제가 안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남은 재산 다 털리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네. 제대로 된 그 개혁 정당 네. 그리고 젊은 정당 네.
또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당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예. 저도 하면서 좀 거북했어요. 뭐 안철수 대표 또 철수하나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로. 간단하게 연말연시가 하니까 인사말 하시고 시청자들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드디어 다사다난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얼마나 그동안 고민도 많고 힘드셨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 정치판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국민 여러분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지지할 수 있는 좋은 정당 꼭 만들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정치 입문 이후 저희 뉴스와이드 출연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한 40여 년 방송하고 있는데 가끔 좀 만나주십시오. 예,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일정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